계시네요. 좋습니다. 많건 적건 간에 사람이 많으면 의식이 되고 의식을 넘어서서 긴장을 하고 긴장을 넘어서서 정말 공포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 긴장 안 하고 싶어요. 긴장 정말 너무 싫어요. 너무 괴로워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긴장이라는 게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덕원님은 3점이고 9점이고 이렇게 다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긴장이라는 건 참 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대중 앞에서 말하기는요, 사실 보편적인 공포에 속해요. 실제로 토론토 대학에서 연구를 했었는데 중복 투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복 투표를 받는다는 건 문항이 10개인데 해당하는 걸 다 고르세요. 그럼 10개를 골라도 되는 그런 투표잖아요. 중복 투표를 받았는데 뭐에 대한 이 어떤 설문조사를 했냐면 공포감에 대한, 나는 어떤 거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는가라는 거를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설문조사를 돌렸는데 그 죽음도 있었고 귀신도 있었고 뭐 강도 같은 것도 있었고요. 뭐 높은 곳도 있었고 일반적으로 공포감만 느껴지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제 죽음보다도 높은 순위에 뽑혔던 게 바로 대중 앞에서 말하기래요. 신기하지 않나요? 어떻게 죽음보다 더 무서워? 말도 안 되잖아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꺼려짐을 얘기하는 거죠. 왜? 중복 투표잖아요. 죽음은 100점만큼 무섭고 이 대중 앞에서 말하기는 20점만큼 무서워도 같이 체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다수가 체크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보편적인 공포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 어떤 말하기는 좀 대중 앞에서 말하기는 굉장히 좀 두려워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위로가 되는 얘기죠. 사실 저는 프로 강사기도 하고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즐겨하는 스타일이기도 한데 왜 긴장이 안 되느냐? 저도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들을 오늘 좀 천천히 전해드리면 아마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실 만한 얘기들을 좀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주제를 한번 잡아봤고요. 꼭 내가 많은 사람 앞에서 꼭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런 직업이 아닌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은 꼭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나중에 혼주로서 인사말을 해야 되는 걸 이제 만약에 부탁을 받아요. 예를 들면 아들이나 딸이 엄마 또는 아빠 꼭 사람들 앞에서 인사 엄마가 해줬으면 좋겠어, 편지 읽어줬으면 좋겠어 하는데 너무 그때 덜덜 떨면서 패닉이 와서 누가 봐도 약간은 정말 저 사람 너무 긴장했어라고 다들 안쓰러워하고 같이 긴장하고 막 불안해하는 그런 말하기를 남긴다면, 그래서 아들이든 딸이든 자식들이 보기에도 괜한 걸 부탁드렸나 봐 이러면 너무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내가 하는 어떤 사업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이게 뭐 발표해서 투자받을 기회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근데 그때 덜덜 떨어서 못하게 된다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중 앞에서 말하는 거에 대한 이 긴장감을 설렘으로 조금 바꿀 수 있다면, 잘 다뤄낼 수만 있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천히 시작할 거고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죠? 제가 못 봤는데 은실님 오셨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은데 한 번 또 가볍게 또 인사 나눠주시고 누가 오셨는지 확인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얘기 드릴 거는요, 긴장감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긴장감에 대한 인식을 뭘 바꾸냐면요, 긴장이라는 게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특히나 말하는 거에 대해서 긴장하면서 긴장감 너무 싫어, 긴장감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예전에 대학교에서 뮤지컬을 좀 했거든요. 전공이 경영학이랑 공연 영상학이었는데 사실 저는 뮤지컬 배우처럼 제가 학교 생활을 했어요. 거의 4년 내내 뮤지컬만 하다 나왔습니다. 그만큼 되게 열정적으로 그때 연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뮤지컬 배우 남경주 씨라고 있죠. 그분의 형이 남경읍이라는 더 선배 뮤지컬 배우예요. 그러니까 1세대 뮤지컬 배우입니다. 근데 그분이 뮤지컬래 남경읍 씨가 뮤지컬을 정말 뭐 원로 중에 원로죠 지금은. 그런 분이신데 그때 저희 학교에 초빙으로 오셨어요. 오셔서 막 질의응답도 하고 강의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응답을 하는데 제 친구가 손들어서 저 뮤지컬 연극 무대 이런 거 준비할 때 너무 긴장이 돼서 긴장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나요? 라고 했더니 남경욱 선생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긴장을 저희는 안 하면 큰일 나서 저희는 오히려 긴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긴장 안 하면 큰일 나거든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게 무슨 얘기지? 긴장이라는 건 항상 떨게 만들고 뭔가 불안하게 만들고 뭐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반대의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근데 뒤에 얘기를 들으니까 납득이 가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긴장이라는 게 사실은 집중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근데 긴장을 안 하고 익숙하고 연극 배우나 이 뮤지컬 배우들은 너무 반복적인 연습을 하다 보면 나중엔 너무 편해지고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매번 매일같이 하루에 2번씩 하다 보니까 그냥 외운 대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자신의 어떤 세밀한 감각들을 사용할 수가 없고 더 나아가서는 평소에 자기가 반응하던 이제 어떤 이 불의의 어떤 환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임기응변하는 그런 능력들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긴장했는지를 항상 체크를 하고 긴장감이 유지될 수 있도록 거기서 절대 늘어지지 않고 너무 편해지지 않도록 선배들이 항상 후배들한테도 긴장하라고 얘기해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실제로 이렇게 강연을 코치하고 강의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살아보니까 긴장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뇌가 최대한 나의 능력을 발휘하려고 애쓰는 상태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최대 출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중요하니까 정말 열심히 해야지. 내 능력을 다 발휘해야지라는 마음으로 내가 빠진 건 없나? 내가 반응해야 될 건 없나? 뭔가 변수는 없나라는 걸 끊임없이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몰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긴장이라는 게 이게 감정이잖아요. 감정이라는 건 뭐예요? 신호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내 오감으로 느껴서 내 인지 능력에게 사인을 줘서 인지시키는 게 이 감정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얘의 임무는 인지시키면 그대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감정이 인지가 되면 사라지고 얘가 순기능이 되는데 우리는 긴장감이 느껴지면 어떻게 하나요? 긴장해. 나 긴장 안 했어. 안 했어. 나 긴장 안 할 거야. 절대 긴장 안 해야지. 이건 뭐예요? 나 긴장 안 했어. 라고 하는 건 생겼는데 신호는 그냥 신호가 난 거잖아요. 이거는 이미 발성했는데 긴장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긴장 입장에서 어떻게 되죠? 얘는 얘기해야죠. 알려주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신호를 보냅니다. 야, 너 긴장했어. 너 긴장해서 지금 열심히 해야 돼. 이거 네가 반응해야 될 타이밍이라서 내가 알려주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린 또 어떻게 반응하죠? 아니야. 나 긴장 안 했어. 절대 긴장 안 할 거야. 얘가 그럼 처음에는 노크를 똑똑똑 합니다. 근데 거부당하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게 소리가 들리는데. 그럼 어떻게 하죠? 우편 배달부 님이시라고 보면 아니면 내가 택배 기사인데 사인 꼭 받아야 돼. 카드를 내가 사인 받아야 돼. 신용카드 같은 거 어떻게 하나요? 똑똑똑 해서 안 되면 쿵쿵쿵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문 열으세요. 나 왔다고요, 빨리. 안에 있는 거 다 소리 들리는데 왜 뭐 하세요? 빨리 이거 받아야 나 가는데.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예요? 긴장감이 처음에 어떤 신호로 오죠? 살짝 떨리고 내가 알만큼 뭔가 호흡도 좀 가빠지고 이런 식으로 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외면하고 억누르고 부정한다고요. 그럼 얘가 신호를 좀 더 세게 주겠죠. 처음에는 손이 살짝 떨리던 게 나중에 팔 자체가 막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어지럽고 염소처럼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하고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나중에는 호흡이 심각하게 가빠지면서 졸도하는 경우도 있죠. 창백해진 다음에 신호가 계속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신호가 왔을 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 나 긴장했구나. 나 긴장했다. 그 순간 되게 편해져요. 두 번째, 긴장했는데 이게 뭐라고요? 잘하려고. 내가 잘하려고 충분히 집중하고 몰입하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내가 인지하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긴장감은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완화되겠죠. 긴장 사인이. 왜? 충분히 얘가 알고 순기능으로 바꿔내고 있으니까. 부정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신호가 커진다고요. 인정하면 신호가 줄어든다고요. 진짜로 저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용기 있는 사람들이 특히나 진짜 강연 잘하시는 분들은요. 어떤 분들이냐면 코치님 저 되게 떨리는데 오늘 잘할 수 있겠죠? 잘해볼게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못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저 긴장 하나도 안 되는데요.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긴장 하나도 안 된다. 올라가면 막 덜덜 떨고 막 다 까먹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팁은요. 긴장에 대한 시각을 좀 바꿔보는 겁니다. 긴장은 내가 집중하고 있다는 증거이자 긴장은 내가 집중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신호예요. 신호는요. 외면하면 더 커져요. 받아들이면 신호는 사그라듭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자, 그러면 가볍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 긴장했는데 잘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요거 한번 가볍게 여쭤보겠습니다. 물 한 잔 마시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요. 네, 들어오신 분들도 인사해 주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은실님도 잘 듣고 계셔서 감사하고 일정 끝나자마자 거의 켜주신 것 같아서 정말 너무 감사해요. 긴장에 대한 시각을 좀 바꿔야 된다. 네. 긴장이라는 거는 내가 집중하고 있다. 진심이다. 진정성 있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잘하려고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적어 보시죠. 긴장에 잘했던 경험 있으신지 한번 적어 보시는 시간 갖고요. 네, 그 다음으로 천천히 한번 넘어갈 텐데, 네, 그래도 사실은 긴장이 아무리 제가 좋게 말했지만 영향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하다못해 좀 떨린다라는 거. 이때하고 군대 시절이 갑자기 나왔군요. 사격할 때 긴장했지만 집중해서 잘 써. 오,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해병대 장교로 제가 3년 4개월 복무를 했거든요. 저 해병대 스타일이 아닌 것 같잖아요. 네, 잘 보셨습니다. 해병대 스타일이 아니에요. 적응이 힘들었어요. 인생 최악의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쨌든 3년 4개월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훈련 받을 때도 막 태릉 소수촌에서 운동하던 친구들도 있었고 막 레슬링 국가대표 출신도 있었고 상비군 출신도 있었고 막 스키점프 국가대표 출신도 있었고 막 그런 친구들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체력도 힘들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 총을 사격을 하는데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거니와 막 못하면 엄청 그때 막 그 혼낼 것 같은 거예요. 심지어 목숨이 달리잖아요. 이게 잘못 오발 사고 있으면 위험하니까 무서웠던 교관들이 더 무섭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잘 쏘고 싶은데 너무 긴장된다 큰일 났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10,000발 다 쏜 거예요. 다 적중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수 받았습니다. 10,000발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희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몰랐고요. 네. 나와서 제가 인형 맞추기 같은 거 하니까 절대 못 뽑겠더라고요. 네. 근데 참 그런 일이 있었고요. 덕원님은 강연할 일이 있었는데 저 말하신 거 그거구나. 다들 긴장했군요. 그런데 정말 잘하셨군요. 저한테 그때 보내주신 거 저도 네 제가 아직 메일만 보고 제대로 보진 못했는데 꼭 보겠습니다. 하늘이 도왔. 근데 사실 만발엔 또 비결이 있는데 야간 사격 때 제가 이상하게 오발된 것 같았거든요. 뭔가 한 발이 걸려서 한 발이 못 쏜 것 같았는데 만발이 나온 거예요. 근데 제 옆에 동기가 빵점이 나왔는데 그 친구가 제 걸 맞춰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와, 강연 때 대본 안 드리고 잘했군요. 와, 그렇군요. 줌라이브 때 하얘져서 그날만 기억도 못했는데 녹봉백이 생각보다 잘했군요. 미란님은 실전에 강한 스타일이신 것 같기도 하군요. 그렇습니다. 덕원님은 워낙 또 이렇게 강사를 하고 활동하고 계시기도 하고 대본 한 번 안 드리고 정말 잘하셨군요. 좋습니다. 아주 그래서 실제로 이게 집중하고 있고 긴장하고 있을 때 긴장감을 승화시켜서 설렘으로 바꿔내시는 분들이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다들 담도 크다, 실전 타입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잘 승화시키는 게 첫 번째 팁이었고요. 다들 잘하신다 하고 부러워하신다 아마 광철님도 잘하실 거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두 번째, 그래도 긴장은 하면 좀 내가 아무래도 힘들잖아요. 내가 긴장이 되면 너무 좀 이게 속상하기도 하고 괜히 또 막 불안하기도 하니까 긴장은 항상 불안이랑 맞닿아 있거든요. 집중하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생존의 기로에 있다라는 중요도를 느꼈다라는 거니까 생존과 연관되면 항상 불안. 우리 뇌에 편도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반응을 하기 마련이에요. 자, 이쯤에서 가볍게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오른손 한번 다 들어보시겠습니까? 다 들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마 위쪽을 살짝 짚어보시죠. 여기에 있는 뇌가 되게 중요한 뇌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에 있는 뇌는 우리를 잘 인지하게 만들어서 자기의 행동을 잘 컨트롤하게 해주고 성숙하게 배운 걸 잘 상황마다 써먹게 만들어주는 뇌가 여기 있거든요. 바로 전전두피질, 전전두엽에 있는 전전두피질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친구예요. 자신의 이야기를 잘 전하거나 누군가를 정말 잘 도와주는 팬이 될 때도 이 뇌가 자신의 행동을 결정해서 그렇게 좀 성숙한 행동들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뇌가 안타깝게도 1단계 뇌가 아니에요. 이번엔 왼손 한번 들어보시죠.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뒷목을 한번 살짝 딱 잡아보시죠. 여기에 있는 뇌가 1단계 뇌입니다. 행동 중추랑도 맞닿아 있어서 얘가 반응을 하면 바로 행동으로 옮겨져요. 얘는 아주 행동으로 옮겨질 만큼 중요한 일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어떨 때 반응할까요? 생존에 영향을 줄 때. 얘의 이름은 편도체라는 친구고요. 생존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면 얘는 불안함을 느끼면 한마디로 반응합니다. 생존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해요. 어떤 행동들일까요? 도망가거나 멈추거나 맞서 싸우거나 아주 원시적이고 본능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편도체가 자극이 되는 게 이 긴장과도 맞닿아 있어요. 집중하다 보니까 생존에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한 일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해라고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긴장감을 너무도 그렇게 생존에 맞닿아 있어라고 바로 이렇게 이게 뭔가 내가 인지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본능으로 느끼게 되는 상태가 긴장이 불러오다 보니까 긴장감을 좀 더 잘 다뤄낼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중요한 친구지만 부정적인 요소로 흘러가면 안 되게끔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긴장을 조금 낮추는 행동들을 조금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긴장을 조금 더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긴장은 일단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줄여낼 수 있어요. 스피치, 강연, 강의, 말하기, 뭐 건배사조차도 반복하면 긴장감은 줄어들기 마련이에요. 왜? 익숙함이 주는 건 뭐예요? 익숙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익숙한데 막 불안하나요? 그렇지 않죠? 익숙하면 안전감을 느낍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익숙함은 안전감을 준다고요. 익숙하면 뭘 준다고요? 채팅창에 쳐보세요. 익숙함이 뭘 준다고요? 적어보시죠. 익숙함이 주는 감정? 안전감입니다. 안전감. 다들 적어보시면 됩니다. 안전감이 안전감. 안전하다는 감정.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안정감도 안전하다는 감정에서 안정감이 나와요. 네. 안전하니까 안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피가 여기로 안 빠지고 이렇게 흘러서 나다운 행동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대한 많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뭐든지 간에 사람들 많은 곳에서 얘기하실 때는요. 일단은 최대한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최대한 많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많은 연습, 그냥 많은 경험만으로는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경험으로 인간이 성장하지 않는다니까요. 인간이 성장하는 건 그 경험이 성찰이 돼서 자기화됐을 때 성장을 해요. 그냥 경험했다 나 성장했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미비하게 나아져요. 오히려 그 경험에서 안 좋은 경험을 하게 되면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싹 튼다고요. 불안함이 싹 튼다고요. 트라우마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성공 경험을 많이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어쨌든 성공 경험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면 이 반복적인 연습과 반복적인 경험에 꼭 필요한 게 뭘까요? 내가 의식적으로 인지적인 행동을 통해서 경험하고 경험을 돌아봐야 됩니다. 연습도 마찬가지예요. 인지적이고 의식적으로 연습하고 또 돌아봐야 돼요. 이번 연습이 어땠는지. 이게 뭔 말이냐면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실전은 연습처럼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과 같은 그런 연습, 반복 연습을 해야 돼요. 실전과 같다라는 건 뭘까요? 그냥 뭐 안 되니까 대도 이게 아니라 정말 그 불안감과 긴장감을 그대로 최대한 느끼게끔 해야 돼요. 물론 연습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 보니까 긴장감이 덜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만큼 실제와 유사한 환경과 유사한 분위기를 조성해 놓고 본인도 그걸 의식하면서 이거 실전이야 라고 하면서 그냥 다시 해야지 이게 아니라 실제처럼 끝까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연습해보는 겁니다. 끝까지 실패해보고 끝까지 실수해보고 어디서요? 연습할 때. 그 다음에 그냥 그걸로 끝내면 안 돼요. 내가 어떤 부분이 잘 됐지, 어떤 부분이 좀 아쉬웠지, 내가 의도대로 된 게 뭐였지, 의도대로 되지 않은 건 뭐였지, 나는 왜 이때 이 말을 까먹었지, 왜 이 말을 잘했지, 왜 이 단어를 썼지, 스스로가 돌아봐야 돼요. 성찰해보는 겁니다. 내가 잘 된 것과 잘 안 된 것들을 되짚어봐야 된다고요. 실제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적어주신 것처럼 내가 15분간 했던 것처럼 좋았어요. 좋았던 걸로 끝내주신 게 아니라 아마 하셨을 거예요. 덕원님은 내가 이런 건 되게 잘 됐고 이런 부분은 긴장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잘 넘겼고 이런 부분은 한 번도 안 틀리고 잘했었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살렸어야 되는데 이건 아쉽지만 아까 미라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상 찍은 거 보면서 되게 생각보다 잘했네 보시면서 좋은 부분도 보지만 그래도 이 부분 되게 아쉬웠어.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험을 진짜 경험치로 바꾸려면요 꼭 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찰하셔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실전처럼 연습하시고 많이 반복하십시오. 그리고 긴장감은요 반복하면 반으로 줄어요. 연습을 제대로 하면 반으로 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반으로 줄면 제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익숙해질 때까지 많이 하시면 아주 좋은 수준의 긴장감만을 갖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실전과도 같은 아주 의식적이고 인지적인 훈련을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뭘 많이 하라고요? 긴장을 우리가 다루려면 첫 번째 팁은 채팅창에 적어보시죠.
아, 좋은 말씀을 또 많이 적어주고 계시네요. 역시나 제 방송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어주시는 분들입니다. 아, 의식적인 피드백을 해야 되는군요. 훈련은 전투사 이거 역시나 광철님 훌륭합니다. 실제 끝까지 피드백하면서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대표 연습을 대회가 더 편하단 말을 하시는데 그게 맞습니다. 맞아요. 연습 실전 실전 연습이 999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렇게 하는데 연습을 제대로 하십시오. 인지적이고 실전적인 연습과 경험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끝까지 수행해 보는 것. 자, 그런데 그런 거 말고 또 딴 건 없나요? 실제로 도움될 만한 게 없나요? 그럼 제가 긴장을 많이 하게 되는 하나의 패턴을 알려드릴게요. 정말 긴장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연습을 많이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연습에서 하면 절대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한번 퀴즈 한번 내볼게요. 뭘까요? 연습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이게 발표나 강연 등 스피치,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하면 안 돼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뭘까요? 이게 있습니다. 맞춰보세요. 잠깐 퀴즈 시간. 뭐겠습니까? 맞춰보십시오. 어떤 게 있을까요? 막 적어보세요. 부정적인 생각, 저것도 하면 안 되죠. 맞아요. 근데 네, 이 정도면 되겠지. 마인드셋 관련된 것도 있는데 실제적인 행동 중에서 초성 드릴까요? 초성?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은 또 처음 뵙는 분 같아요. 반갑습니다. 초성은 바로 이겁니다. 자책도 안 돼요. 자책도 하시면 안 되는데 행동입니다. 행동. 초성은 저거예요. 이응 기억. 이응 기억 뭘까요? 맞추시는 분 계실까요? 뭔지 좀 찍어보십시오. 너무 어렵나요? 이야기 아닐 거예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이야기 맞네요. 제 초성 생각해보니까 이야기 아닙니다. 저게 뭘까요? 끝은 기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면 안 되죠. 아이고 하면 안 됩니다. 빨리 알려드릴까요? 네, 외우기입니다. 외우기. 외우시면 안 돼요. 암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응 기억도 되네요. 암기하시면 안 됩니다. 외우면요, 여러분, 글자를 외우잖아요. 대본을 외우잖아요. 긴장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외운 걸 가지고 올라갑니다. 안녕하십니까? 라고 대본이 써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안녕하세요 라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글자를 암기하는 순간 우리는 길을 잃어요. 왜? 암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맥락을 살피지 못해요. 글자를 외우시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세바시의 강연 코치를 정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올라가서 까먹는 분들은 대본을 손에서 놓지 않고 대본을 줄줄 외우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암기를 하다 보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내 뇌가 체크하지 못해요. 글자를 계속해서 헤아리고 있다고요. 거기다가 암기에서 올라가면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외워서 올라가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얘기를 잘한다, 강연을 잘한다, 스피치를 잘한다, 발표를 잘한다, 설명을 잘한다, 건배사를 잘한다, 이런 얘기를 절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색하고 뭔가 불편해요. 거기다가 불안하고요. 외운 걸 틀릴까봐 불안해해요. 같이 외웠다라는 거는 그 자체를 암기했다라는 거니까 하나라도 틀리면 뭔가 틀렸다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하다가 버벅거리면 그거는 그냥 말하다가 할 수 있는 실수들이잖아요. 가벼운 거잖아요. 틀린 것과 실수는 좀 다르잖아요. 잘못과 실수는 다르듯이. 그래서 이 외워서 하는 분들은 항상 큰 어떤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외워서 말하는 사람 앞에 있으면 여러분 집중되시나요? 별로 매력도 없지 않나요? 제가 만약에 외운 거를 막 얘기한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요, 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혼자서 외운 걸 읊조리고 있는 독백이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대화가 아니잖아요. 나는 대화하려고 이 앞에 서 있는데 딴짓하는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싫잖아요. 무시받은 느낌이 들잖아요.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나를 하찮게 여기는구나. 나보다 외운 그 대본이 글자가 더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관심도가 떨어지고요. 부정적인 어떤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뭘까요? 해야 될 내용에 집중하는 거예요. 맥락에 집중하는 거예요. 플로우에 집중하는 겁니다. 흐름에 집중하는 거예요. 글자가 아니라
그래서 연습하실 때 처음에 그걸 스크립트 안 적어야 돼요. 처음에 적은 걸로 적으면서 스크립트를 만들면서 이미 내 머릿속에 충분한 정보가 정리가 돼요. 적는 건 정리용이지 암기용이 아니에요. 정리가 아니라 암기를 한다. 정리가 아니라 암기를 하는 건 정말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정리를 위해서 만들고 암기를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쓴 다음에 이제 버려야 됩니다. 제가 무협지를 되게 좋아하는데 예전에 그 무협 고수가 빠르게 그 구결을 알려줘요. 고수가 그 자기 어떤 젊은 청년한테 막 알려줍니다. 그래서 막 정말 엄청난 무공을 배워요. 그 다음에 기억하냐 그랬더니 이 젊은 그 어떤 신진 고수가 다 잊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만족해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몸에 체화시키고 내가 습득하면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미 내 몸에 익었는데 내가 이미 체화됐는데 내가 안 보고도 그 얘기를 똑같이 할 수 있는데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말은 달라질지언정 내용을 똑같이 가져갈 수 있는데 뭐하러 내가 외우고 있어요. 다 까먹어도 되지. 제가 외워서 하는 것 같으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거 강의하고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제가 막 교환도 만들고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외워서 안 합니까? 제가 한 글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건 대화가 아니고 강의가 아니고 이야기가 아니고 전달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말하기, 진짜 중요한 발표, 진짜 중요한 스피치, 진짜 중요한 전달은요. 자기 입으로 상황에 맞게 상대를 바라보면서 상대에게 정말 전해주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전달이 됩니다. 외우면 안 돼요. 글자 하나 틀리면 다 까먹는 그런 대참사. 그때는 내가 억누르고 있던 내가 그리고 정말 승화시켰던 이 긴장감의 강력한 신호 거기다가 이 불안감에 겨우 잠재웠던 이 불안감의 뇌가 엄청나게 날뛰게 됩니다. 왜? 나는 실수한 게 아니라 틀린 거잖아요.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거고 내가 집중한 건데 잘못했잖아요. 심지어 내가 외우려고 얼마나 노력도 했어요. 그래도 안 된 거잖아요. 얼마나 위험감을 느끼겠습니까? 불안감을 느끼겠습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우지 마십시오. 한번 정리하면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는요. 흐름을 익히세요. 여기서 꿀팁 들어갑니다. 흐름은 어떻게 하나요? 자, 맥락별로, 문단별로 키워드를 잡으십시오. 이만큼의 문단을 얘기할 때 내가 2단어 없이는 여기 얘기 못해. 예를 들면 긴장감의 맨 앞부분 얘기할 때 신호란 얘기를 내가 빼먹고는 이 얘기 못해. 신호만 적어 놓으십시오. 노트에다가 순서대로 적게 되잖아요. 위에서부터 신호 적으세요. 신호.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겠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긴장감에 얘기할 건데요. 네, 첫 번째는 신호. 아, 맞아요. 긴장감 신호예요. 신호라는 건 뭐예요? 나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나쁜 게 아닌데 막아내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고요. 단서가 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있으면 여러분이 준비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모르는 얘기를 외운다면 이건 다른 얘기가 되겠죠. 외워서 해야 되는 발표가 있을 수도 있겠죠. 대부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만큼 내가 체화시켜야 되니까. 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정말 정리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은 되게 전문가이기 때문에 얘기해야 되는 얘기나 이런 것들은 키워드만 갖고 가시면 얼마든지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흐름상 키워드들만 몇 개 잡아놓잖아요. 1시간, 2시간, 8시간 다 할 수 있다고요. 줄줄줄줄 써놓으면요. 오히려 못해요. 우리가 뇌가 컴퓨터도 아니고 AI도 아닌데 똑같이 그걸 다 외워서 하나요. 힘듭니다. 그렇게는 정말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걸 제가 많이 제가 알려드리고 항상 많은 두 분들을 도와드리는데 정말 실감하게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실감한 적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세바시 연사 중에 한 분이시기도 했고 제가 또 아주 좋아하는 분이기도 하고요.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야구계에는 신이 2명이 있습니다. 두 신 다 제가 세바시에서 모신 적이 있는데 이분은 이분입니다. 누군지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야구가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텐데 두 신 중에 한 신입니다. 네. 다들 이렇게 또 암기와 구조호흡 이런 것들 에피소드 하시고 네. 비둘기님 빠릅니다. 역시. 야신도 계시네요. 야신도 있네. 양신입니다. 양신. 야신은 맞아요. 야신도 계시네요. 제가 야신은 그 아마 호불호가 갈리셔서 그런지 야신은 또 이제 신으로 안 친 3명, 4명 뭐 여러 명 있을 수 있죠. 네. 양신입니다. 양신 양준영님인데 요 분이
그 3번씩 강연을 하시는데 제가 열심히 코치를 해드렸고 대본이 잘 완성돼서 열심히 연습을 해오셨어요. 그런데 당일날 갔는데 그 구범준 PD님이 제가 가자마자 당일날 이제 제가 봐드리러 갔는데 빨리 그 양준혁 그 선수한테 가보라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큰일 났다. 하나도 기억이 안 난대. 후다닥 갔죠. 갔더니 종모가 막 큰일 났다. 다 기억이 안 난다. 망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님 걱정하지 마시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대본을 막 달달 외우시다가 다 까먹으신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리허설 할 때 다 까먹으신 거예요. 제가 천천히 자 아직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메이크업 하실 때 저랑 같이 맥락을 짚어보시죠 라고 하면서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렸어요. 어떻게 짚어드렸을까요? 인터뷰하듯이. 자 처음에 인사하시네요. 어떤 인사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하는 일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하는 일 뭐예요? 이거 근데 여기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뭔가요? 제가 맥락을 키워드를 짚어드렸어요. 인터뷰하듯이. 이분이 그걸 뚝뚝 잡아서 연습을 하셨습니다. 그걸 저랑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하신 다음에 올라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도 안 틀리고 정말 완벽하게 강연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중요한 발표든 정말 뭐 면접도 마찬가지고요. 미팅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말들, 심지어 싸운 다음에 내가 뭐 사과를 하려고 화해하려고 말을 준비해 간다든지 아니면 싸우러 말싸움하러 간다든지 하실 때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되는 건 뭐예요? 흐름과 맥락에 맞는 키워드들만 갖고 가시면 돼요. 그것만 내가 머릿속에 단도리를 제대로 쳐서 인지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긴장감에 사로잡혀서 다 까먹는 일은 없을 거예요. 큐카드 하나 준비해서 발표하실 때도 그것만 보세요. 그것만. 글자 쓰면 읽을 수도 없어요. 예전에 이효찬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스타족발이라고 해서 스타 서빙으로 유명해서 서빙으로 막 억대 연봉 받고 이랬던 친구인데 지금 사업을 망해서 저한테도 큰 돈을 빌려간 친구인데 큰 돈을 빌려가서 못 주고 있는 친구인데 유명한 또 열정적인 친구예요. 아주 훌륭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굉장히 태도가 좋아요. 열정적이고 항상 겸손합니다. 사람들한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뭐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애쓰는 마음이 느껴져서 사람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강연을 할 때도 이 대본을 줄줄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럼 다 까먹어 큰일 나 긴장감면 너 다 잊어버릴 거야 그랬는데 그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형님 근데 저 정말 잘하고 싶어서요. 이거 그냥 들고만 올라갈게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안돼 들고 올라가면 그거 읽으려고 할 텐데 안 읽을게요. 절대 안 읽을게요. 그때 가져가라 했는데 역시나 이 친구가 글자를 외우다 보니까 잘 시작했다가 보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글자가 빼곡한데 조그맣게 써 있는데 읽어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보고 읽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웃기니까 웃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다 보니까 어디를 읽고 있었는지 자기 까먹은 거예요. 그랬고는 죄송합니다 하고는 바닥에 놓고 막 찾기 시작했어요. 큐카드들을. 난리가 났겠죠. 하지만 그 진정성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여서 강연은 잘 끝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실하게 단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친구는 강연 경험도 꽤 있었는데 말이죠. 절대로 외우거나 글자 그 자체를 읽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요걸 말씀을 드렸어요. 팁이었고요. 자, 근데 이런 팁 말고 딴 건 없나요? 딴 것도 있습니다. 팁이 되게 많아요. 오늘 6가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자, 실제로 제가 또 많이 망치시는 분들은 멀리서 봐도 알아요. 저분 망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데라고 하면은요. 제가 무슨 점 보는 사람도 아니고 신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척하면 척입니다. 딱 봐도 저분은 망치실 가능성이 농후하구만. 뭘 보면서 할까요? 그분의 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몸을 보다니 뭔 소리예요? 몸 상태가. 긴장감에 사로잡혀서 부정적인 상태가 돼서 불안을 느끼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춰보시죠. 이거 뭘까요? 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긴장에 사로잡혀서 있는 분들이 항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제가 너무 어렵나요? 오늘 초성 문제가? 와, 비둘기님 진짜 누가 네, 유나님도 정답. 야, 누가 도대체 새가 머리가 나쁘다고 하나요? 저번 새는 아니지만 네. 수축 경직돼 있습니다. 수축돼 있어요. 긴장한 분들은요 몸이 다 웅크러져 있습니다. 굉장히 초조해 보이고요. 최대한 몸을 감싸지고 아주 몸을 닫아놓고 계세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긴장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육이 수축되고 경직돼서
얼어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몸을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연구 결과가 실제와 좀 다르다. 그리고 그 어떤 이 호르몬 검사가 잘못되었다라고 해서 논란을 이제 많이 얻고 테드에서도 내려갔지만 에이미 커디 박사의 이 슈퍼맨 포즈라는 굉장히 유명한 이론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당당하게 원더우먼이나 슈퍼맨처럼 딱 멋있게 히어로 포즈를 딱 치고 있는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하면 2분만 해도 막 호르몬이 변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호르몬이 변하는지는 전혀 모르겠고요. 실제로 제가 강연 코치를 하거나 많은 분들 도와드릴 때 당당한 몸 자세와 함께 이완되고 편안하게 대기를 하는 사람들은요. 대체로 긴장감을 긍정적으로 잘 소화했어요. 반면에 제가 이런 걸 알려드려도 수축되고 경직된 상태로 몸을 굉장히 디펜시브하게 방어적으로 계셨던 분들은 올라가서 실수하시거나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결국은 우리 몸의 상태잖아요. 이 몸이 저희가 감정이라는 것도요. 감정의 상태를 인지하는 것도요. 과거 경험에 의해서 얘가 정의 내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수축되고 경직돼 있다라는 건 뭘 말하냐면요. 긴장하고 불안하고 내가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그런 상태면 계속해서 불안감이 가중됩니다. 나 지금 계속 불안한 상태인가 봐. 몸이 계속 그렇게 취하고 있잖아. 역으로 그렇게 신호를 받아요. 그러니까 위풍당당 비둘기처럼이라고 댓글을 적어주셨는데 아까도 위풍당당 비둘기처럼 정말 당당하게 대기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된다? 긴장감을 설렘으로 집중으로 잘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토니 라빈스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잠든 거인은 깨어라라는 책을 쓴 세계 최고의 동기부여 강연가. 그분 같은 경우는요. 그 강연을 하실 때 어떤 식으로 강연을 하냐면요. 할 수 있습니까? 예스! 이러면서 막 그 큰 몸을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막 광신도처럼 예스! 이러면서 다 같이 응답하고요. 몇만 명이 막 그러면 예스! 하고 막 뛰어다녀요. 그 거인이. 그 큰 경기장 같은 곳을. 근데 그분도 긴장을 한다고 해요. 당연히 긴장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분 긴장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대기실에서 막 온몸을 막 뛰어다니면서 펄쩍펄쩍 뛰고 막 덤블링을 하고 난리를 친다고 해요. 왜? 본인의 몸을 풀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몸에 신호를 역으로 주는 거예요. 나 지금 긴장 안 했고 당당하고 나 되게 집중하고 있고 고양되어 있고 나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라는 걸 신호를 주면 오히려 뇌가 그런가 봐. 왜 이런 행동하고 있잖아. 즐겁게 몸을 풀고 있잖아. 이거는 위험에 빠진 사람의 행동이 아니니까 나 안전한가 봐. 라는 걸 느낀다라는 거예요. 하트가 막 생기니까 저도 마음이 편해지네요. 감사합니다. 하트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하트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짐 캐리 영화 예스맨 예스 하죠. 그러기도 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 토니 라빈스를 보고 싶으신 분은요. 찾아보셔도 볼 수 있지만요. 옛날에 그 내겐 너무 가벼운 그녀에 보시면 최면을 거는 동기부여가 나옵니다. 실제로 토니 라빈스도 그 최면을 걸 줄 알아요. 저도 최면을 걸 줄 아는 것처럼 최면 공부 제가 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런 것처럼 이 토니 라빈스도 그렇게 하는 것들처럼 여러분도 중요한 어떤 발표나 아니면 중요한 사람을 만나야 된다거나 긴장되실 때는요. 잠깐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그러면 화장실 가서 혼자서 문 닫아놓고 아니면 뭐 자기만의 공간에서 하고 가십시오. 너무 우습게 제가 화장실 왜 가라고 하냐면요. 민망하잖아요. 세바시 거기서 막 이렇게 하기 힘드니까 저도 항상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정말 내가 릴렉스되고 당당한 자세를 취하면서 대기를 하면요. 정말 편안해집니다. 몸을 풀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잊지 마시고요. 제가 몇 개까지 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여러분이 헤아려 주세요. 제가 지금 팁을 계속 드리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근데 이런 것들도 통하는데 올라가서 그럼 할 수 있는 긴장 푸는 건 없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글로도 남겼는데 혹시 스레드 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스레드 글에도 남겼는데 요거를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뭘 하면 된다고 했을까요? 올라가서 요거를 하라고 했습니다. 뭐였을까요? 한번 적어보시죠. 뭘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 하면 된다. 올라가서 명상. 올라가다 갑자기 명상을 말하던 사람이 강연에서 명상한다. 역시 족장님은 보법이 다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올라가서 해야 될 거. 도분이 정답. 비둘기님 정답입니다. 미소에 미소. 다른 분들도 채팅 쳐주세요. 지금 열 몇 분 계신데. 미소 감사합니다. 광철님. 미소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미소를 짓는다는 게 뭐냐면요. 올라가서
사람들의 미소를 짓는다는 행동은 단순히 미소의 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소의 힘도 있지만 미소를 짓는다는 행위 자체가 뭐예요? 의도된 행동이잖아요. 인지된 행동이고요. 긴장하면 나올 수 없는 행동입니다. 미소를 짓는다는 행위는요. 스스로가 안전감이 뒷받침돼서 혈액이 흘렀을 때 할 수 있는 뇌의 행동을 의도적으로 이끌어내서 하는 거라고요. 인지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을 하면요. 이 뇌가 나를 다루기 시작해요. 나를 조절하기 시작해요. 내가 지금 집중해야 돼. 나 긴장감을 내가 승화시켜서 집중으로 바꿔놓을 거야. 나 연습 많이 했어. 괜찮아. 라고 나를 조절하는 데가 활약할 수 있게 돼요. 인지적인 행동을 하면서 동시에 자기 인지력이 깨어나는 거예요. 이 뇌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일부러 그 행동을 하는 게 스스로가 갖고 있는 조절 능력을 스위치를 켠다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긴장감을 집중력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또 이 미소를 지었을 때 강점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도 내가 마주하는 사람들도요. 내가 표정이 긴장돼 있고 아주 얼어붙어 있으면요. 그들 역시 긴장감을 느끼거나 부정적인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앞에서 표정이 막 너무 굳어서 막 긴장이 막 느껴져요. 그럼 여러분도 불안하지 않겠나요? 그런 사람이 나 앞에서 얘기한다고, 강연한다고, 강의를 한다고 전문적으로 보이나요? 아니에요. 전문적으로 안 보인다니까요. 오늘 잘할 것 같은가요? 그건 좀 잘할 수도 있겠지만 불안해 보인다고요. 거기다가 내가 뭔가 사업 파트너라고 있는데 이 사람 프로 맞나라는 의심까지 든다고요. 여유가 없어 보이잖아요. 여유가 없다라는 건 뭐예요? 성숙하지 않다는 거니까 어떤 일에서 미성숙하다라는 건 뭐예요? 실력이 없거나 경험이 없거나 라고 보여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 앞에서 편안하게 미소를 짓고 시작한다? 일단 웃는다라는 건 호감인데다가 이 사람에게 여유가 느껴지니까 웃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편해져요. 마음이 편해지면 이 사람도 역시나 아주 성숙한 내가 깨어나서 성숙한 행동을 통해서 반응하고 귀 기울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긍정 호르몬처럼 스스로 이쪽으로 이끌어내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갖고 있는 잠재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라도 이 편도체에 지배당하지 않고 이 인지적인 전전두 피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의도적이고 인지적인 행동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미소는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행동 중에 하나예요. 제가 올라가는 모든 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팁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이 의도적이고 인지적인 행동들, 나만의 시그니처 무브, 포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제스처 같은 거. 그런 걸 한다. 내가 의도된 곳에.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작은 성공이 여러분한테는 성공 경험이 돼서 스스로에게 굉장히 큰 고양감을 줍니다. 나 긴장되고 떨리고 정말 무섭다고 느꼈는데 내가 준비한 거 해냈어. 나 잘하겠는데? 나 강한데? 나 해낼 수 있겠는데? 라는 마음을 준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이 부분에서 강조하기 위해서 손을 이렇게 해야겠다. 근데 그 부분에서 딱 했어요. 예스. 나 오늘 잘하겠구나 라는 마음이 내 안에서 탁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에너지는 충분히 고양되고 뇌는 활성화되고 집중되면서 임기응변에다가 더 좋은 단어들이 떠오르고 그 상황에 더 적절한 예시까지 들면서 최고의 전달을 하실 수가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실제로 수업에서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알려드려요. 어떤 동작을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코칭할 때는 더 세세하게 막 봐드리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미소부터 시작하십시오. 중요한 사람과 미팅을 하거나 이럴 때도 가볍게 웃으시면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물론 긴장감 때문에 막 웃음이 막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미소 짓는다는 행위는 사람들한테 호감을 주고 애써서 짓는 미소조차도 비호감이 아니라 호감입니다. 좋은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미소 짓고 그다음에 의도적으로 자신만의 행동을 하나씩 더 해보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그 행동을 내가 알맞은 타이밍에 했을다라는 것 자체가 본인한테는 아주 좋은 안정감을 주는 기제가 될 겁니다. 이런 것들도 해보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했다라고 한다면 또 남았습니다. 팁이 되게 많죠 오늘. 오늘 팁이 되게 많아서 너무도 값진 걸 막 드리고 있는데요. 값지게 느껴지시면 여기에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갑조요라고 한번 쳐주세요. 제가 좀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방을 지금 문을 닫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가족들이 듣기 시끄럽고 이게 소리가 여기 새어들면 더 안 되니까 그냥 시끄러운데 문을 닫고 하다 보니까 이 더운 날씨에 더워요. 제가 방에 에어컨이 없어서
선풍기를 열심히 지금 틀고 있는데 갑져요. 감사합니다. 유나님 감사해요. 비트코인 못지않다. 떡상한다. 올라갑니다. 엄청 값집니다. 갑져요 감사합니다. 미라님 감사하고요. 다 감사합니다. 채원님 감사하고요. 강준님 감사하고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진짜 땀이 막. 에어컨 없는 방. 제이님이 그분이시죠? 이제 왜 좀 늦으신 것 같아요. 오늘 비비님이신 것 같은데. 그죠? 비비님 채팅이 늦으신 건가요? 에어컨 없는 방 공감하시죠? 비비님도 더우신가 봐요. 네. 오셨었어요? 대답 좀 해주시지. 비비님 기다렸다는 뜻이에요. 반갑다는 뜻입니다. 서운하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냥 한 번 말이고요. 자, 어쨌든 갑지다 가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이 갑짐을 몰아서 가보도록 할 텐데 반갑고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미소도 지었어요. 그랬는데 이 긴장감이라는 게 그래서 나를 계속해서 엄습하고 불안하게 만드니까 그래서 계속 다루기 힘들다, 여전히 힘들다, 막 미소 짓고 힘들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생각해야 되는 게 뭔지 생각해보죠. 긴장이라는 행위, 긴장감을 느껴서 불안해한다는 행위를 여러분 그걸 그러면은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긴장을 바라보는 사람도 불안하잖아요. 같이 불안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긴장 안 한 척 해봅니다. 계속 숨기려고 해요. 근데 긴장이 티가 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틀릴까봐 불안하고 어떡하지 근데 긴장 안 했대. 긴장 안 해줘도 된다는데 괜찮대. 막 오히려 막 더 역정을 내. 그럼 더 서로가 막 불편해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저 오늘 긴장 많이 되네요. 그 느낌이 싫으신가요? 그 얘기가 되게 거북한가요? 왜 긴장하고 그래 이 사람? 아마추어 아니야? 왜 긴장해? 그렇게 느끼시나요? 그렇게 느낀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왜? 내 앞에서 긴장한다라는 거를 그 사람이 밝히고 인정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친솔해 보이잖아요. 솔직해 보이잖아요. 굉장히 이 사람 담백하고 털털하다, 솔직하다, 소탈하다. 그러면서 오늘 들려줄 이야기도 진짜 중요한 진솔한 얘기 해주겠구나. 속이지 않겠구나. 왜? 자기의 감정조차 속이지 않고 얘기하는구나. 긴장된다라는 게 사실 약해 보일 수도 있는데 약함을 오히려 드러내는 사람이 강한 거잖아요. 진짜 강한 사람이구나라는 호감을 주기 마련입니다. 거기다가 내 앞에서 긴장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긴장을 인정하고 긴장했다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나를 중요한 사람을 여기니까 긴장하는 거 아니에요? 하찮은 사람 앞에서 여러분 긴장하나요? 하나도 안 중요한 사람 앞에서 긴장하나요? 아니죠. 우리 어떨 때 긴장해요? 중요한 자리, 중요한 사람들 앞에서 긴장하잖아요. 저도 긴장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중요하니까. 진짜요. 긴장 안 한 것처럼 긴장이 됐다니까요. 진짜 서운한 척해서 죄송해요. 네. 진짜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제가 제 본업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 방송이 더 막 설레고 더 준비되고 막 빨리 들어가야 돼서 막 30분 전부터 켜놓는단 말이에요. 오늘도 일찍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일찍부터 들어왔다고요.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말 내가 잘하고 싶다는 마음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잘하게 드리고 싶어요라고 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긴장되면 긴장된다고 전하면 됩니다. 떨리면 떨린다고 전하세요. 근데 그런다고 못한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잘할 거란 얘기잖아요. 잘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면접 볼 때도 마찬가지,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중요한 자리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시란 말입니다. 만약 실수하더라도 이해해달라고 얘기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광고도 해놓고 그러셨군요. 근데 바빠서 그러시군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그래서 긴장을 우리가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 입으로 표현하십시오. 긴장이 아직 남아서 불안감이 되려고 말라고 할 때 여러분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공유하세요. 감정은 혼자서 인정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밖으로 표현했을 때 확실하게 인정받았다라고 느껴서 불안한 신호를 보내지 않게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긴장감을 인정하고 표현해 주시면 훨씬 나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벌써 시간이 50분이 지났어요. 시간이 엄청 빨리 가지 않습니까? 정말 시간의 마법인 것 같아요. 제가 참 너무 내용이 알차서 사실 제가 말을 빠르게 안 하면요 이거 1시간 반도 하고 2시간도 될 수 있어요. 제가 유튜브 편집하려고 보다 보니까 정확히 그 0.75배속을 하면은 일반 말하기 속도가 나오더라고요. 진짜 말이 빨라요. 근데 말이 빠르게 하는 이유는 내용을 최대한 압축해서 응축해서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감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루는 것도 지금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마지막 얘기를 하는데 벌써 1시간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데 다시 저는 마음가짐으로 돌아옵니다. 긴장을 아까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내가 잘하려고 집중하는 거다라고 본다면 이 긴장감이 주는 이 자리에 대한 대중 앞에서 말하는 그 자리에 대한 인식을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속사포 같을 때 있죠. 네. 긴장을 다루는 가장 중요한 긴장감이 주는 그 자리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마인드셋 바로 요겁니다. 맞춰보시죠. 역시 초성. 또록또록 들려 다행이군요. 네. 집중력 높이게 하죠. 다행이에요. 네. 맞춰보시죠. 마지막으로 맞춰보고 요거 얘기 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다른 얘기 좀 하고 가겠습니다. 다른 얘기가 또 중요한 얘기가 준비되어 있어서 다른 얘기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이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자, 요게 아닌 요거로 생각하라. 요거 뭘까요? 맞춰주는 분께는 제가 처음으로 뭔가를 좀 드려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거 다 맞추기 쉽지 않거든요. 그 자리를 아닌 상황이 아닌 실행. 저것도 멋진 말이네요. 저건 정답은 아닙니다만. 네. 막 찍어보십시오. 성형. 성형이 아닌. 네. 엄청나군요. 엄청납니다. 아니에요. 정답 아니에요. 네, 다른 정답이 있습니다. 네. 뭘까요? 맞춰주시는 분이 계실까요? 어려운 문제. 상황이 아닌 실현. 저것도 멋진 말인데 저것도 아니고요. 뭔가 비슷한 게 나왔어요. 비비님이 굉장히 시험이 아닌 뒤에 거. 상황으로 아니고요. 거의 이거 다 어시스트. 정답. 비비님 정답. 와, 비비님께 뭐가 드려야겠다 이거. 이럴 수가. 이걸 맞히다니. 여러분 박수 일단 박수. 와, 박수 아이콘 있으면 박수 아이콘 좀 쳐주세요. 와, 저걸 맞췄어. 오 마이 갓. 이거 못 맞출 거라고 생각했던 문제를 맞추셨습니다. 맙소사. 와, 비비님 대박입니다. 시험 때가 아니라 여러분 실험하는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무슨 얘기냐면요. 나답게 얘기하고 정말 나의 최선을 찾아서 노력하는 과정이에요. 아무리 중요한 어떤 자리도 정말 중요한 시험이란 이름이 붙어있는 그곳조차도 내 삶에서 보면은 하나의 과정이에요. 내가 더 중요한 기회를 얻을지 몰라요. 더 중요한 자리를 마련할지 몰라요. 그걸 위해서 나는 나를 알아가는 실험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지, 내가 배운 걸 정말 잘할 수 있는지, 내가 연습한 게 옳았는지, 준비한 게 옳았는지를 아는 실험으로 여긴다면 긴장이 나를 엄습하지 않을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언제 사로잡혀요? 언제 잡아먹혀요? 다시 없을 시험이야. 틀리면 안 돼. 이건 퍼포먼스야. 내가 하나라도 잘못하면 시험에서 떨어지는 거야. 나는 이거 피겨스케이팅 같은 거야. 내가 이걸 한 번에 실수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면요. 그때는 제 아무리 단련이 된 사람도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나 이거 이번 과정을 통해서 성장할 거고 내가 답을 알아내는 거야. 내가 조금 더 찾아가는 거야. 내가 더 좋은 나다운 발표들, 나다운 말들, 나다운 대화들, 나다운 어떤 전달들을 위해서 내가 해보는 거야. 이런 동작 아까 해보라고 했잖아. 미소 지어보라고 했잖아. 몸 이렇게 풀어보라고 했잖아. 되는지 보자. 얼마나 되는지 보자. 이 키워드가 맞는지, 이 얘기 구성한 게 맞는지 한번 보자. 그래, 그때 전종목 강사 이렇게 얘기한 거 한번 넣어보자. 내가 이거 연습을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연습한 대로 잘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라고 실험한다는 자세로 임하시면요. 실험은 어떻게 돼요? 실험에는요 여러분 실패가 없습니다. 실험을 했는데 실험의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오면 그 또한 좋은 결과물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결과물을 성찰하면 됩니다. 스스로 돌아보고 발전할 수 있는 자양분으로 삼으면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장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 다음에 더 잘하겠죠. 실험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됩니다. 시험이었으면 여러분 낙방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좌절이 되는 거예요. 기회를 잃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실패자가 되는 게 좋을까요? 성장하는 사람이 되는 게 좋을까요? 실험으로 여기십시오. 우리는 실험 과정을 계속 겪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서 안 되면 그 다음에 그 수정해서 잘하면 되잖아요. 우리한테는요, 우리가 살아서 뭔가 마지막 정말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건 더 나은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삶이라는 건 단순히 한 번에 모든 걸 걸어서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가 있는 한 다시 할 수 있다고요.
발표도 마찬가지, 스피치도 마찬가지. 세바시 아니 그걸 넘어서 막 테드 본사에 가서 하는 것도, 유퀴즈에 나가는 것도 모든 거 다 처음에서 잘 안 되면 더 잘하면 되잖아요. 저라고 실패가 없었겠습니까? 저도 실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직 생각하면 막 속이 쓰려요. 근데 그걸 실패를 안 놔둔다고요. 저는 실험했다 라고 생각한다고요. 그걸 통해서 제가 다음에 비슷한 게 있을 때는 더 잘할 수 있겠지라는 마음을 갖게 됐고 실제로 더 잘해왔어요. 그렇게 내가 스스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더 나은 발표자로 만들어가는 거고 더 나은 전달자로 만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냥 내가 있는 걸 다 해서 평가받고 평가에 그냥 치우쳐버리는 평가물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냥 제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마음이 우리를 성공적인 전달자를 만드는데 이끌어 줄 겁니다. 오늘 되게 많은 얘기들 드렸죠. 긴장을 집중으로 여기고 신호를 받아들여라 라는 얘기부터 해서 정말 너무 많은 얘기를 했는데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얘기했는데 영상은 항상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기억 안 나시면 영상 다시 보시고요. 네, 영상 다시 보시고 제가 또 나중에는 그 글로써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다 끝났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뭐 숲사프처럼 다 정리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10시를 편안하게 맞기 위해서 2분 남았는데 저 시간을 칼같이 맞추지만 약간 2분 정도 남았습니다. 왜냐면 물이 마시고 싶어서 목이 마른데 목을 막 열심히 썼더니 다시 보기 필수.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고요. 도움될 만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특히나 누군가 중요한 시험이나 면접이나 사업에서 설명회를 앞뒀다 또는 뭐 미팅을 앞뒀다 근데 그 사람이 좀 긴장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이런 영상 보여주시면 도움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 나중에는 정리해서 정리본으로 올려드리겠지만 그런 걸 보면서 그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요, 긴장은요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긴장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부터 다루는 방법들을 안다면 긴장은 오히려 약이 될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귀한 것들이 빛날 수 있도록 긴장이 엄습해서 잘 사로잡혀서 공포감에 무너지지 않도록 오늘 영상, 오늘 내용들 준비했으니까 꼭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되셨다면 그런 얘기들 도움됐어요? 이렇게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알려주세요. 댓글에도 알려주시고 저기 채팅에도 알려주시고 뭐 이렇게 뭐 글로도 알려주시고 하면 너무 좋겠죠. 제가 원하는 건 역시나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고